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김동현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지난 주말에 하락을 딛고 반등하면서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는 1997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560포인트를 완전히 극복한 모습입니다. 561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먼저 오늘 준비된 주요 소식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영향을 미쳤을지 대신증권 투자컨설팅부 최재식 연구위원 연결해서 오늘장 이슈 점검과 마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주간 증시 주요 일정으로 연구원님께서는 미국의 베이지북 발표와 중국 경제지표를 꼽아주셨는데요.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금주에는 뭐 두 가지 이슈, 글로벌 이슈가 있는데요. 미국 쪽에서는 옐런의 의회 증언이 있고 또 베이지북 발표가 있습니다. 일단 옐런 의장이 15일과 16일 날 상원 하원의 청문회에서 증언을 할 텐데 여기서의 증언에서는 주 관심 포인트는 7월 하순에 있을 FOMC 회의를 앞두고 어떤 발언을 할지가 중요합니다. 일단 향후 출구 전략에 대한 일정이라든지 뭐 미국 경제 관련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포르투갈 관련 여러 가지 경제 이슈 이런 거에 관련해서 좀 주목할 것 같고요. 근데 뭐 조심스러운 코멘트를 고려한다면 옐런 의장에서 기존의 색다른 의견을 내세우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16일 날 있을 패드의 베이지북 발표가 있는데 FOMC 앞두고 이제 베이지북 발표에서 좀 더 관심을 두긴 합니다. 근데 보통 5월달 보고서에서 미국 12개 모든 지역의 경제 활동이 확장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아마 그것보다 더 좋게 좋은 평가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쪽에서는 역시 16일 날 2분기 경제 성장률과 그리고 6월 달에 주요 산업생산, 소매 판매, 고정자산 투자 이러한 실물 경제 지표를 발표합니다. 2분기 경제 지표가 1분기 7.4%보다는 높을 거라는 것이 미니 경제 부양체 효과를 반영해서 기대할 수 있겠고 또 6월의 실물 경제 지표 마찬가지로 6월에 적격 상업은행의 지급 준비율도 인하를 한 부분도 있어서 예상치 수준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기분 좋게 상승하고 있는데 오늘장 마감 전략 좀 세워주실까요?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날 유럽과 미국이 포르투갈 이슈에서 좀 안정세를 보였던 측면이 오늘 시장에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소폭 매수 중에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좀 더 어닝 시즌이 미국과 우리나라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있어서 여전히 1973대 박스권 지지력은 아주 높지만 강하게 치고 나가기에는 좀 더 주변 상황을 좀 더 좀 체크하려는 모습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16일 날 우리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실물 경제 지표가 좀 기대되고 있어서 아마 좀 현재 2차선 이하에서의 좀 가격 조정이 있었을 때 중국 관련주 일부 종목하고 또 기업들의 현금 유보금 관련해서의
뭐 좀 그 부분에서의 정부 입장에서도 많은 이제 그 배당에 많은 그 턴을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 관련주 그리고 일부 내수 관련 부양주기 중에서 금리 인하라든지 뭐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수 관련 업종과 중국 관련 업종에서의 좀 저가 매매 트레이딩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전히 뭐 지수 관점에서는 아주 강한 상승보다는 좀 더 지수 하방 정기성이 정도의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 투자컨설팅부의 최재신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이제 외환시장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020원으로 NDF 상승 영향의 소폭 상승 출발했는데요. 이 시각 외환 동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지난 금요일 서울시장 종가 대비 1원 이상 상승한 1,020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직후 1,020원 40전까지 추가 상승했습니다만 이후 계속해서 하락 압력을 받으면서 장중 1,017원 60전까지 하락했고요. 시간 현재는 1,018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달러 환율의 급등을 야기했던 포르투갈 재료가 약화되면서 환율의 상승 압력 또한 약화되고 있고요. 오늘 서울시장은 지난주 금요일장에 큰 폭의 상승세를 되돌리는 장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여기의 시장 참여자들의 숏포지션 커버와 함께 업체들이 달러 공급을 뒤로 미루는 것이 환율 상승 영향을 주었습니다만 오늘은 대외 재료상 환율의 추가 상승세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체들이 고점 매도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뉴욕 증시의 상승에 이어서 오늘 코스피 지수 역시 강세를 보이는 점이 환율의 약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만일 오늘 종가 기준으로 1,020원 위에서 장이 마감된다면 1,025원까지 추가 상승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상황으로 볼 때 1,020원 아래에서 장이 마감될 가능성이 일단 더 크다고 보고요. 오늘 이후 추가적인 악재가 등장하지 않는다면 환율은 완만하게 최근의 상승분을 반납해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시장이 주목하는 대외 변수는 미국과 중국 쪽의 변수인데요. 15일에 미 연준 옐런 의장의 의회 연설이 있고요. 또 미국의 6월 소매 판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16일에는 중국의 6월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그리고 고정 투자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옐런 의장 연설의 경우 달러 강세를 유발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미 연준이 미국 경제를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달러 약세를 유발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이 때문에 달러 방향성에 의미 있는 재료를 제공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 지표의 경우는 최근 중국의 무역 수지 부진과 함께 호주 달러와 원화가 동반 약세를 보인 바가 있는 만큼 원화의 방향성에 있어서 더 주목할 변수를 하겠고요. 또 한 가지 미국의 어닝 시즌을 맞아서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기업 실적이 발표될 경우에 이에 따른 증시의 조정은 달러화로 하여금 원화를 포함하는 고금리 통화들에 대한 강세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용준의 시장 돋보기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 돋보기에서는 이번 주 주간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지난주에는 포르투갈발 위기로 우려감이 감돌았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부분에서 지금 상당히 지금 중복된 얘기들이 반복되고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만 말씀을 드리고 좀 중복된 부분은 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지난주에는 좀 하락 압력이 좀 강했던 한 주가 아니었나 좀 생각이 듭니다. 하락 압력을 줬던 두 가지 요소를 크게 꼽는다면 앞부분에서 말씀하시는 포르투갈발 금융위기 이런 부분이 시장을 상당히 후반부에 좀 억눌렀던 부분이고요. 전반기에는 뭐가 문제가 됐었냐면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 우려감이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지난주 한 주 동안 상당히 좀 어렵게 지냈던 한 주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 분명히 나타났던 것은 거래소보다는 코스닥 그리고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의 강세라는 것이 이제 상당히 특징적인 부분인데요. 지난주에 지내고서 좀 보니까 사실은 이제 중소형주들 중에서 특히
특히 거래소 중소형주 뭐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이 좀 많았고요. 그러나 그 지난주 한 주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또 이렇게 대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사는 날은 올라가고요. 외국인이 파는 날은 빠진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어떤 자체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종목들이 움직이기보다는 외국인의 수급 그리고 파생에 의해서의 어떤 변동성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상당히 휘청휘청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요. 전체적인 장은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은 상당히 그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에 대한 그 분위기를 많이 형성시켜 놓고서 지난주 한 주를 마감했다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금주의 주요 이벤트들로 아까 앞에서도 두 가지 정도 꼽아주셨는데 네. 그 부분도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는 일단은 지금 옐렌 쪽하고 이제 고용지표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먼저 이제 그 지난주에도 약간 설명을 좀 드렸지만, 지금 옐렌 의장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 주의를 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결국은, 이제는 미국이 추가적으로 어떤 유동성을 공급하는 주체가 아니다 이런 거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유동성을 공급하는 주체는 미국, 유럽, 일본, 이런 나라들이었는데, 미국은 이제 유동성 공급을 이제 거의 그러니까 거의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유일한 주체는 지금, 유럽연합, 이쪽 하나밖에 지금 없는 상태인데, 지금 이제 그 이슈가 되는 부분이 결국은 14일 날 옐렌 의장이 발표를 할 때 금리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발언 가능성이 있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왜 그렇게 심각하게 지금 생각을 하냐면, 사실은 이제 그 대부분 이제 그 달러 캐리드로 자금이나 기타 저금리 상태에서의 자금들이 상당 부분 이머징 마켓 시장으로 좀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얘네들이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결국 본국으로 회귀하는 현상들이 벌어지면서 이머징 시장에 대한 자금 압박이 오지 않을까라는 지금 우려감들을 지금 분명히 갖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어차피 한 번은 겪어야 될 일입니다. 겪어야 되는데, 과연 현재 경제 체질에서 이러한 어떤 통화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때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냐, 이런 것들이고요. 결국 미국 고용 지표를 보려고 하는 거는 결국 이제 미국의 그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조금 더 금리 인상 시기가 좀 빨라지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저희 시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당초의 예정은 한 7, 8월 정도를 예정을 하고 있다라고 봤는데, 최근에 미국의 그 경제 지표가 올라오는 속도를 봤을 때는 일부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3월 중에도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3월이라고 한다면 올 연말 돼서는 그 전체적인 시장이 특히나 아시아 시장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압박을 좀 받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3월이냐 7, 8월이냐에 따라서 이 전체적인 장의 흐름이 연말까지 갈 거냐 내년 상반기까지 갈 거냐라는 걸 결정을 하는 건데, 지금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큰 어떤 그 대형 어떤 그 문제가 되는 정도의 발언은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도 이제 맞물려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포르투갈의 금융 위기 이런 것들, 기타 등등 아르헨티나의 금융 위기, 이런 것들은 어차피 유럽연합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본 거고, 만약에 금리 인상 조치가 취해되게 되면 좋은 나라들, 그러니까 경기 상황들이 좋거나 이런 나라들은 별 문제가 안 되지만, 경기 상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 유동성 갖고 버텼던 나라들은 상당히 문제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몇 번에 걸쳐서 그런 학습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의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중국 쪽은 결국은 이제 그걸 알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중국 쪽이 이제 그 하방을 잡고서 올라가게 된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외 수출 의존도가 높고, 특히나 최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지는데, 중국 관련 쪽에 관련 종목들이 어떤 수혜를 입지 않을까. 근데 사실 뒤집어 놓고 보면은 사실 중국 관련 수혜주들이 상당 부분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중국의 그 소비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쪽에서 면세점 쪽으로는 호텔 신라 같은 게 엄청난 상승을 보였고, 그리고 사실 카지노 관련 쪽에서는 파라다이스가 또 엄청난 상승을 보였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그 화장품 쪽 관련 종목들은 중국 수혜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고, 그렇다면 결국은 사실은 중국 관련 쪽의 종목들은 좀 상당한 어떤 지금 주가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서의 어떤 추가적인 부양책이 나온다고 해서 국내 기업의 어떤 그 상승이 강하게 나오리라고 보는 건 아니고, 결국 이제 중국 쪽에서의 어떤 이런 저점 확인과 그런 것들이 확인된다면 우리나라 소위 말하는 대형주, 그 정유주라든지 화학주라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쪽의 어떤 대형주들의 어떤 반등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런 거 좀 찾기 위해서인데, 일단 결론적으로 봐서는
상황은 더 나빠지진 않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중국이 더 이상 국내 시장에 부정적인 요소를 미칠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뭐 미국이나 중국의 변수 이번 주에 크게 뭐 어떤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크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정상적인 장의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이벤트가 좀 크긴 합니다. 크긴 한데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국내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시장이 좀 출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이벤트에는 별로 이렇게 상관이 없이 우리나라의 실적 이벤트에 더 좀 염두를 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주 우리 증시는 2000선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예, 뭐 일단 사실은 주 초반에 좀 약세를 보일 걸로 좀 예상을 했는데요. 뭐 아침부터 이제 강하게 올라오면서 이제 다시금 이제 저점을 확인을 했고요. 만약에 빠진다고 했으면 1970포인트 정도까지도 보였었는데 일단 오늘 다시금 회복하는 걸로 봤을 때는 결국 90포인트 중반대 정도가 이제 90포인트 정도대가 이제 어느 정도 하단을 좀 잡아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요번 주에는 뭐를 좀 확인해야 되냐면 최소한 이제 거래소의 바닥을 확인해야 되는 한 주인데요. 바닥을 확인하려고 그러면 거래소의 지표 중에서 지금 현재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박스권 상단을 좀 빨리 이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주에 계속적으로 이제 박스권 상단으로 지금 잡히고 있는 게 이제 한 2010포인트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한 20-30포인트 정도이기 때문에 요거 정도를 한번 뚫어준다면 이번 주가 이제 바닥을 확인해주는 한 주가 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계속적으로 지금 우리 시장에서도 보여지지만 거래소보다 이제 코스닥이 좀 강한 모습이고 중소형주가 좀 강한 모습인데 사실 지금 코스닥의 지금 상승이 조금 이제 건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수는 자꾸 올라가고 있는데 예전에 땡겼던 것들을 계속 땡기면서 얘네들의 추가적인 상승의 한계가 노출된 종목들이 많은데 만약에 이 종목들이 이탈을 하게 된다면 종목별로 일시적인 또 충격들이 한 번씩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번에 이제 지수의 상단을 요번 주에 한 562포인트 정도를 잡았는데 지금 상승하는 패턴으로 봤었을 때는 뭐 한 570 근처까지도 이번 주에 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근데 원래 주초 조정 주 후반 반등이 건전한 어떤 흐름이었다고 한다면 주초 강세라고 한다면 주 후반의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염두를 해둬야 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장은 지금 답답한 박스권 장세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는 맞고요. 거래소 중소형주의 초강세도 사실은 지금 우려할 만큼 많이 올라왔다라는 부분.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은 박스권 탈피를 위한 분명한 대안 종목을 찾기 위한 분위기들이 좀 형성되고 있는데 뭐 지난주에 좀 말씀드렸던 게 지난주는 LED가 좀 잘 움직였다라고 했고요. 오늘은 갑자기 느닷없이 전기차 종목들이 이제 중국발 수혜를 입으면서 특히 이제 충전 인프라 쪽의 관련 종목들이 상한가를 들어가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바닥권에 있는 전기차 관련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거기다가 이제 뭐 삼성 A3 라인의 발주가 추가적으로 진행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쪽도 좀 분위기가 좀 형성되는 분위기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에 이런 것들이 좀 돌아가면서 바닥을 잡아가면서 향후 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대안 종목을 찾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그러나 전체적인 지수는 좀 답답한 흐름은 이어갈 거다라는 것은 확인하시면서 이런 관점에서 한 주를 바라보시는 게 좋을 걸로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은호 멘토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주말 잘 보내고 오셔가지고 종목들이 팍팍팍 올라가면 정말 기분 좋죠. 과연 여러분들의 종목은 잘 올라가고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하여간 뭐 많이 올라가기를 계속 항상 빌어드리겠습니다. 자, 매일 2시 20분 저의 시간은 특징주 찾아서 그 특징주가 왜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건지에 대한 내용까지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의 특징주는요, 요즘에 아주 핫한 업종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거의 뭐 선두주자로 잘 나가는 종목입니다. 종목은요, 현대산업입니다. 현대산업개발이죠. 자, 이 건설주들이 요즘 뭐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죠? 건설주가 이러한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첫 번째 이유는요, 아무래도 이제 제2기 이 경제팀 출범에 앞두고 또 부동산 부양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건설주들의 바닥이 언제 나왔냐면, 실적에 대한 바닥이 바로 4분기에 나왔습니다. 4분기에 터닝 포인트가 나오면서 1분기에 플러스 난 기업들이 있고, 또 4분기에 플러스 난 기업들이 있고, 근데 4분기에 플러스 난 기업들은 오히려 조금 올라갔다가 좀 내려앉는 기업들이 많은데 반해서 1분기에 플러스 났던 기업이 지금 2분기에 슈팅이 나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턴 어라운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건설업의 턴 어라운드 먼저 시작이 되었고, 약 한 1분기에서 2분기 정도의 딜레이가 나타나고 있는 업종이 또 조선 업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어떤요? 이러한 부동산이 분명히 완전히 크게 살아나진 않더라도 그 안에서의 원가 절감에 대한 노력과, 그리고 기타 최악의 국면을 분명히 지난 것은 사실이 아닌가에 대한 어떤 흐름들인 것 같습니다. 수급 동향 좀 체크를 해보면은요, 12월 달에, 작년 12월 달이죠. 순간적으로 2만원 초반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부터요, 그리고 연기금하고 투신의 매수세가요, 계속 들어옵니다. 거의 뭐 떨어지거나 올라가나 상관하지 않고 쭉 매수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났었는데, 반면 외국인들은요, 연초에는 매도가 나왔어요. 근데 외국인들이 연초에 매도를 하는 동안에요, 주가는요,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는데도 주가는 더 많이 올라갔다가 계속 유지되다가 최근에는요, 다시 순매수로 전환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그러면 이 종목의 수급은 연기금과 투신이 만들어 놓은 수급의 연장선이고, 외국인이 팔았지만 다시 한번 재진입이 되면서 지금은 어찌 보면 약간의 쌍끌이 같은 이런 수급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강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뭐 8%대니까 어마어마한 상승률이 나오고 있네요. 자, 핵심 포인트, 이 현대산업에 대한 핵심 포인트 좀 보면은요, 다른 그 건설사와 다르게 현대산업은 대부분 주택에 집중되어 있고 해외보다는 국내에 많이 치중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의 건설업종들 보면 해외 건설 부분이 많이 차지했던 종목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이 중동에 대한, 그렇죠? 중동에 대한 저가 수주 부분들이 뻥뻥 터져 나오면서 주가가 떨어졌는데, 현대산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주택 사업에 대한 이익의 증감폭이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주택 시장이 냉각이 되면 주가는 뭐 하염없이 떨어질 수가 있죠. 왜냐면 해외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작기 때문에. 반면 국내 주식 시장이 주택 시장이 살아나면 다른 기업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또 주가가 올라갈 수 있고, 뭐 당연한 부분이 아니겠나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주택 사업, 그리고 국내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 기업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작년부터 이제 고마진 이 지역들이 좀 있었어요. 뭐 고향 삼송이라든지 뭐 기타 별내 뭐 이런 쪽에서 상당히 좀 좋은 마진이 나오는 부분이었는데요. 이 사업장이 이제 분양을 이제 하더라도요, 할인해서 하더라도 전반적인 이 그로스 마진이요, 이익 마진이 약 한 15%에서 20% 정도는 된다는 거죠. 마진폭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 현대산업이라는 기업이 전부 다 분양하고 있는 게 고마진 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저마진 사업이 있죠. 문제가 이제 저마진 사업이 어느 정도 실적을 깎아먹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1분기와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 저마진 어떤 그 공사 사업장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추가적으로 마이너스 정도까지는 들어가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마진 쪽에서는 뭐 그냥 쏘쏘하게 자리를 잡아주고 고마진 쪽에서는 계속 이익을 많이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 근데요, 이미 13년에 시작된 고마진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 현대산업이 분양을 좀 했죠. 광주에서도 하고요, 수원에서도 하고. 근데요, 이게 빵빵 터집니다. 분양률이요, 거의 뭐 95%대? 미분양이 거의 안 나와요. 그리고 기존의 미분양 부분도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주가가 이렇게 굉장히 탄력 있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향후 전망을 좀 보면은요, 일단 미분양 굉장히 많이 감소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분양이 감소된다는 말은요, 그간에 묶여있는 현금이 회전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들이 전부 다 유동성 부분이 굉장히 부족했었는데 미분양이 해소가 되면서 현금이 돌기 시작하고 신규 분양과 공마진 쪽에서 다시 현금이 들어오면서 현금 흐름의 개선 속도가 굉장히 가팔라지고 있죠. 그러니까 종이 쪼가리, 즉 매출 채권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현금이 움직이고 있는 상태니까 굉장히 리스크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2분기 영업이익은요, 482억 원 정도 기대가 되고 있고요. 손이익은 224억 정도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난 분기 최악의 실적을 보내고 나서 전분기의 회복, 그리고 이번 분기는요, 회복의 확인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오늘 같이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을 어떻게 판단해서 우리가 분석하고 매매해야 될 것인가 전략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밸류밴드 보시죠. 자, 이 밸류밴드 상에서의 A포인트죠. A포인트가요, 사실은 이 기업의 적정 주가입니다. 적정 주가. 그러니까 내재 가치와 시장의 인정 가치상 현재의 적정 가격은요, 26,000원대 초반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가격이 35,000원 넘었으니까 거의 한 9,000원, 한 30% 정도 약간의 고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다. 즉 뭐냐면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오버슈팅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오버슈팅이 지난번에 한번 터치하고 미끄러져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뚫어서 나가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 오버슈팅은요, 좀 더 강력하게 피크를 찍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단기적인 목표가는요, 바로 저 A에서 B 밴드까지의 높이만큼의 오버슈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C 포인트까지가 오버슈팅의 거의 정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저 C 포인트의 가격이 얼마냐면 38,000원 정도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현재 밸류상으로는 고평가다. 다만 이 기대감 때문에 오버슈팅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38,000원을 딱 단기적인 목표가로 설정해 두시고 지금부터 조금씩 이익 실현해 나가는 거, 이런 전략이 현재 타이밍에서는 제일 좋지 않을까. 절대적으로 말씀해 드리자면 지금 가격이 35,800원이니까 38,000원까지는 많은 구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매수하실 분들은요, 일단 매수를 보류하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 38,000원을 목표가로 해서 단기적으로 롤링. 뭐 이 종목 장기적으로 계속 가져와도 괜찮지 않냐. 사실 아직까지 부동산 경기가 기대감이 먼저고요. 실제 회복되는 거는 아직은 조금 늦거든요. 좀 더 확인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한 38,000원 정도를 목표가로 하자. 이렇게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오후 보내시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재 멘토입니다. 네, 어제와 이제 그저께 포항이랑 이제 부산을 잘 다녀왔습니다. 많은 분들 방문해 주셨는데요. 네, 정말 감사드린다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확실하게 먼저 말씀드릴 건요, 본격적으로 이제 뭡니까? 실적 시즌입니다. 자, 이번 주가요, 뉴욕에서, 그러니까 다우지수에서 은행주들과 IT주들의 실적 발표가 연이어 있습니다. 자,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실적은 좀 좋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에요.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국내 증시 2분기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이제 안 좋은 종목과 더불어 좀 선별적으로 전략이 필요하지만 어찌됐든 전반적으로는 다시 한번 코스피 쪽으로의 수급 몰림 현상이 한 7월 중순부터 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코스닥 조심해야겠죠? 그 포인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항상 상담까지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013-3366번에 0110번으로 문자 주시면요, 빠르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100점 주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현대건설, CJ, 우리산업, 기업은행 순으로 좀 볼게요. 자, 먼저 이제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시장에서요, 좀 상승을 주고 있어요. 자, 실적 발표가 난 이후에부터 해서 많이 밀리진 않아요.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이제, 밀렸다는 거죠. 빠질 만큼 빠졌다는 겁니다. 근데 3분기 실적도 좋진 않을 것 같으니까 또 잘 가지도 않아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오늘 시장에서 수급은요, 굉장히 많은 금액이 들어옵니다. 보자면, 지금 현재 외인이 한 110억 정도, 기관들이 50억 정도, 네,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상당히 많은 물량을 매수해주고 있고, 최근에 꾸준하게 그렇게 팔던 기관들이 다시 조금 매수를 해주고 있는 포인트가 좀 긍정적으로 보이긴 합니다. 130만원 아래는 정말 싼 포인트일까요? 싼 포인트일까요? 전 저점 포인트 해당하는 그런 그림이 나오기도 하지만요, 조금 더 이제 추세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반등을 주는 포인트. 제가 추세상으로 봤을 때 이런 그림을 자주 그리잖아요. 반등을 줄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오긴 하겠지만 조금 더 반등을 줘야 됩니다. 수급이 더 몰려주면서. 그때 매수를 필요한 거죠. 지금은 조금 그래도 나쁘진 않지만 기다려 봐야 될 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켜볼게요. 자, 그 다음 보자면요, 현대건설입니다. 이 종목을요, 최근에 좀 제가 자주 좀 거론을 하고 있어요. 좀 자주 잡히니까 그런 거죠. 네, 잡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시장에서도 한 1.5% 정도의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수급에서도요, 꾸준한 외인들의 매수와 약간 최근에 주춤했지만 그래도 기관에 많은 물량을 매수해줬던 그런 흔적들이 남아있고, 전반적으로 개인은요, 6월 20일부터 해서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어떻게? 매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개인은 계속 매도가 나가고 있어요. 오늘 시장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자, 오늘은요, 외인 매수, 기관 매수가 잡힙니다. 그렇게 팔던 기관들이 다시 매수를 좀 해주고 있네요. 자, 흐름이 어떻게 해요? N자형 파동 나올까요? 크게 볼까요? 크게 봤을 때 설마 이 그림 나올까요? 이거 나올까요?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있어 보여요. 수급이 좀 더 유지가 된다면.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가지고 나왔고, 이 기관들의 매수 흐름과 이 외인들의 매수 흐름 자체가 양매수가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신다면요,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하지만 만약에 또 한번 바로 꼬여버린다면, 수급이 꼬여버린다면은 그때는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흔들리지 마시고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종목입니다. CJ입니다. CJ. 자, 오늘도 올라가요. 오늘도 한 2% 정도의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15만 5,500원 정말 잘 갑니다. 보니까 오늘 시장에서도 외인들과 기관들의 매수가 양매수가 들어와주고 있어요. 최근에 수급에서 보자면요, 외인들이 팔다가 다시 기관과 함께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꾸준한 기관과 더불어서 이제는 외인까지 붙었다. 자, 그런데 기관이 만약에 매도하면서 외인이 받아주면
괜찮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주가가 꺾일 수도 있겠죠. 살짝 걱정인 건 이거예요. 이 추세 흐름에서 봤을 때 이게 좀 걱정이긴 합니다. 큰 그림에서 본다면 이런 좀 그림 자체가 잡히거든요. 그쵸? 자, 여기서 이렇게 올려본다면 요 그림을 맞춘다면은 현재 구간대는 어찌 보면은 고점 포인트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쵸? 약간 걱정이긴 해요. 네. 그래서 좀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아닐까 말씀드려보고 이 기관들과 외인들의 수급이 흔들리지 않으면 한번 슈팅을 할 거예요. 그리고 한번 쉬었다가 언제처럼 바로 이전에 6월처럼 한번 쉬었다가 올라갈 자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그랬죠. 4월 달에도. 네. 그래서 조금은 기다려보자. 나쁘진 않습니다. 좀 더 기다려보자 라고 의견 드려볼 테니까요.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뭐 사실 살 수 없는 종목입니다. 우리산업입니다. 가지고 나온 이유는요. 오늘 중국 쪽에서 전기차 비중을 많이 늘릴 것이다. 이런 이슈가 나와주면서요. 뭐 우리산업과 더불어서 여타 다른 관련주들이 다 급등을 하고 있어요. 코디에스 11% 올라가고 있고요. 다 올라가고, 삼성 SDI도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죠? 자, 우리산업은 근데 수급이 조금 매력적이라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잠정치에서의 오늘 많은 물량 매수를 해줍니다. 수급으로 살펴보자면요. 외인이 19만 주 매수고요. 기간이 6만 5천 주.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가지고 나온 이슈 자체는 큰 시장의 흐름에서 아주 큰 테마가 형성이 됐다. 그 포인트를 보고서 가지고 나온 거예요. 최근의 흐름에서 보자면 특별하게 좀 주인이 없는 느낌 좀 강했는데 다시 기간이 들어오는 포인트 잡혔습니다. 그렇죠? 투신 나가는 포인트에서 다시 매수로 바뀌는 모습은 나쁘진 않아요. 상승을 줄까요? 상승이 나올 겁니다. 대신에 뭘 보시면 좋아요? 삼성 SDI가 좀 더 상승 포인트가 저는 나와주지 않을까, 안정적으로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판단이에요. 그래서 우리산업, 코디에스 이런 거 다 좋지만 요건 어떨까? 요 종목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요건 또 안 움직이네요. 왜 그럴까요? 자, 삼성 SDI 요걸로 조금 관심 있게 보시라까지 제가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제가 기업은행을 갖고 나왔어요. 기업은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떤 이슈? 뉴욕에서 은행주 실적 발표를 합니다. 나쁠까요? 아니에요. 좋을 거예요. 좋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바닥 포인트, 그 다음에 여기 바닥 포인트에서 상승을 합니다. 그쵸? 자, 여기서 어떻게 간다고요? 네, 요렇게 올리고요. 요렇게 평행하게 하나 만드시고, 그쵸? 이렇게 올리면 어느 정도 이제 구간을 살펴볼 때 이런 고점 포인트를 잡힌단 말이에요. 다음 포인트 과연 어디일까요?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14,000원 위로 올라가고 14,500원까지는 조금은 물길이 열려있다 말씀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불길이죠. 불길. 물길이 아니고요. 불길이 열려있습니다. 왜요? 올라가니까. 그러면 이렇게 갭을 메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은행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업은행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하나금융주도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다시 기업은행 쪽으로 해서 가격 메리트가 많이 발생을 했다. 수급도 당연히 어떻게? 좋겠죠? 오늘 기업은행 외인 24만 주 사고 있어요. 기관은 4만 8천 주 사고 있네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서 잘 대응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을 해드릴게요. 오늘 제가 종목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요, LG전자 볼게요. 78,800원에 20% 매도해야 되는지, 저희 문자 주신 분이 2593님입니다. 78,000원이라. 78,800원인데, 이거를 최근에 사셨나요? 볼게요. 설마 이거 설마 이때 아니시겠죠? 이때 아닐 거예요? 아닐 겁니다. 아니실 거예요. 정말 아니실 거예요. 이때시겠죠. 설마 저 때실까요? 그렇게 이제 운이 없으실까요? 네. 요때쯤 매수하셨겠죠? 이때쯤 매수하셨을 거예요. 자, LG전자가 빠지는 이유가 뭔가요? G3 기대감으로 잘 올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때문에 하반기 3분기 때 뭐 나옵니까? 팔릴 만큼 팔았고 잘 팔리고 있고 그 기대감으로 올라간 건 끝났단 말이에요. 그 기대감이라고 이게.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끝났습니다. 치워버려야 돼요. 기대감. 지금 아이폰이랑 뭐예요? 지금 갤럭시 노트 나올 건데, 그리고 또 하나 뭐죠? 제가 추세로 말씀드리지만 요 포인트 있잖아요. 그쵸? 자, 보세요. 하단이 왔죠? 하단 3개 제가 선을 그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됐죠? 자, 사실 이때 포인트에서는 이제 두 번째 포인트가 매수 포인트 말씀드리죠. 매수 포인트였고요. 매도, 여기 위에 매도입니다. 여기 어떻게? 이탈했죠? 손절 일단 나가야 돼요. 여기 위에 사셨다면은. 일단 빠져나가야 됩니다. 여기서 어떻게 갑니까? 다시 올라가면서 요거를 좀 치워볼게요. 요때 이제 수급이 들어온다면, 그때 매수 사인을 제가 드립니다. 근데 지금은요, 꼬이고 있죠. 수급 볼게요. 외국인 2만 주 매도, 기간 2만 2천 주 매도고요. 최근의 수급 상황에서 보자면은, 외인이 좀 그래도 매수하는 포인트였는데, 매도세가 조금, 기간은 전반적으로 매도 흐름 자체가 유지가 되고 있네요. 오늘 매도 나갑니다. 매도 부탁드립니다. 손절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6월에 매수하셨다. 6월 초에 올라갈 때 LG전자를 사셨다. 주식하지 마시고 적금하십시오. 정말 그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전에 이때 사셨다면은, 네. 2013년에 사셨다면은, 아마 그 전에 사셨겠죠? 막 올라가기 전에. 그때는 조금 욕심이 과하셨지 않았나. 네. 전고점 포인트에서 꺾여 내려갈 때는요. 요 포인트에서 꺾여 내려갈 때는 항상 고민을 해야 됩니다. 네. 빠질 때는 바로 팔아야 되거든요, 사실. 네. 지금은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그래서 지금 흐름은 조금 조정이 나왔다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수급 들어오고 올라갈 때 그때 들어가야지 당장 이 종목에 대해서 급하게 바쁘게 들어가면은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비중 축소 혹은 손절 의견을 드릴 테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저라면 그렇게 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포스코 ICT 보겠습니다. 6899님 7780 매수가. 자, 포스코 ICT를 제가 지금 계속 보고 있어요. 매수 사인을 낼까 말까 뭘 보면서 기다리고 있냐면 수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최근 수급은 기관이 매도 계속 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안 좋잖아요. 개인이 사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장 수급에서도 보니까 외인 기관 매도가 또 나가요. 또 나간다고요. 자, 저는 이거 지금 매수 타이밍이 조만간 올 거라 판단이 됩니다. 이 큰 그림 더불어서 좀 더 크게 보자면 요 그림 나오거든요. 이런 그림 나오거든요. 이런 그림. 바닥에 대한 인식이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필요하죠? 수급이 들어와줬듯이 수급만 주체가 다시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와주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치고 올라갑니다. 뭐에 맞춰서? 여름 더워지니까 뭐 올해는 전력난 이상 없다고 하지만 또 나오겠죠? 뉴스거리는 된다고요. 그에 맞춰서 주가 튀어 올라갈 겁니다. 그거를 지금 기다리는 중이에요. 모멘텀은 있어요. 그런데 매수 주체가 힘을 안 내주니까 주가가 못 올라가는 거지 종목에 대한 문제 자체는 없는 겁니다. 기다리셔야죠. 홀딩 하셔야죠. 매수한 타이밍에 대해서 약간 고민. 제가 이거 매수했다 바로 뺐잖아요. 수급 안 좋아서. 다시 잡을 뿐입니다. 그렇죠? 기다려보세요. 네, 기다리십시오. 이게 뭐 크게 밀리지도 않아요. 왜요? 모멘텀이 조만간 나올 건데 이게 밀리지가 않는 거죠. 누가 좀 도와줘야 되는데 아직 관심이 없어요. 조만간입니다. 조만간. 아셨죠? 조만간이에요. 태풍도 안 와요, 이제. 올라갑니다. 장마도 끝물이고요. 갈 겁니다. 기다리시고 잠깐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홀딩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대우조선해양 보겠습니다. 8245님 25,600원 50%. 네. 제가 조선주 매수 사인 드린 적 있나요? 기다려야 된다 말씀 계속 드렸잖아요. 왜 제가 이걸 요스도에서 하셨는데, 이거를 왜 지금 사십니까? 제가 사인 드린 적도 없어요. 방송 안 보시는 분인가요? 아니면 고집이 그렇게 세신 건가요? 주식에서는요, 한 종목을 완전 사랑하시면 패가 망신합니다.
100이면 90명이, 10이면 9명이 그렇습니다. 네. 돈 벌었다는 거, 그거 다 운이 좋았던 거예요. 한 종목 몰빵해가지고, 그게 어떻게 잘 돼서 그런 거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요. 대우조선해양, 조선주, 좋아요. 자, 그럼 지금 이걸 다시 어떻게 빠지니까 걱정이 되죠. 사자마자 걱정이 돼요. 걱정할 짓을 왜 하셨습니까? 자, 이거 언제 사야 되는 말씀? 어떤 그림이 나올 때 올라갔다가 조정 나오고 다시 올라가는데 바닥 포인트 자체가 두 번째 바닥 포인트가 올라갈 때 이때 사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깨지고 내려가서 더 내려가고 있는데 바닥 깼는데 뭘 이거를 매수를 합니까? 제가 나쁘지 않은 종목인 거 알아요. 하지만 타이밍이 문제라고요. 타이밍이. 여기서 또 뭐 본다고 말씀드렸어요? 수급 본다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무슨 수급이에요. 다 버리고 지금 다 도망가고 있는데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개인만 사고 안 들어오고 있잖아요. 샀다가 다시 다 나갔잖아요. 두 번째 포인트 아직 안 나왔잖아요. 바로 하루 반짝였다고 사는 거 그거 아니죠. 한 2, 3일 좀 올라가 주는 거 수급 들어오는 거 봐야 된다고요. 두 번째에서. 이때 7월 초는 첫 번째였잖아요. 그거 아니었다고요. 그쵸? 이거 어떻게 팝니까? 그것도 아니죠. 왜요? 2분기 실적이 마지막으로 해서 안 좋고 3분기부터는 좀 개선되니까 올라갈 거라고요. 저가 수주에 대한 부분이 조선주 전반에 지금 큰 악재로서 작용했단 말이죠. 지금은 수주 좋고 소비 심리가 개선된다고 하는데 BDI 지수는 살아나지 못하고 있어요. BDI 지수가 좀 많이 올라가줘야 돼요. 올 초에 2천에서 지금 1000입니다. 1000도 안 돼. 자, 그렇죠? 이게 올라가줘야 된다고요. 1000, 2, 300 막 올라가야 된다고요. 아직 안 가고 있다고요. 제가 그때 추천을 드릴 겁니다. 말씀을 드릴 거라고요. 지금 어쩔 수 없어요. 가져가세요. 네. 너무 싸다고 많이 떨어지니까 반등 주겠지? 그거는 시청자님 생각이고 시장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요. 주식은 IQ가 2000입니다. 2000. 200이 아니고 2000이에요. 주식은 IQ 2000이에요. 주식 차트는요. 여러분들이 고집 부린다고 될 그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 맘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제가 왜 목표가가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목표가는 수급 매도 나오면 주체 매도 나오면 거기가 목표가예요. 목표가를 제가 마음대로 5만원, 6만원 잡는 것도 참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민망한 짓이거든요. 수급 주체가 들어오면 거기가 매수가고 수급 주체가 나가면 매도가인 겁니다. 매수가를 뭐 갑자기 막 잡고 하는 거 그거 사실 아니라고요. 대충 적정 주가를 계산할 뿐이지 거기에 맞춰 행동하시는 것 자체가 에라입니다. 에라. 아시겠죠? 제가 조금 화를 냈는데 네 방송을 잘 보세요. 그렇죠? 네, 힘내시고 가져가셔야 되는데 지금은 팔 수는 없어요. 다시 가져가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입니다. 모두투어, 한국항공우주 저래요. 네, 꼼짝도 안 합니다. 자, 그런데 저 친구들이요 갑자기 튀어 올라갈 거예요. 한국항공우주가 드디어 발동을 겁니다. 1%대 오늘 상승을 주면서 이전에 단기적인 박스권을 이제 돌파하려는 시도 나오고 있어요. 자, 이거 10% 매수 괜찮다 의견 드릴게요. 자, 모두투어 와 플러스 갔네요. 오늘 마이너스였는데 플러스 갑니다. 자, 왜요? 실적 좋으니까 두 종목 다 실적 좋고 수급 좋으니까 이렇게 잠깐 주축 모일 때 사주셔야죠. 괜찮다고요. 저라면 모두투어랑 갑자기 또 마이너스입니까? 모두투어랑 한국항공우주 10%씩 매수합니다. 네, 좋거든요. 아셨죠?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요. 이거 갖고 나왔어요. CJ 오쇼핑입니다. 뭐 사실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수급 체크하고 말씀드리려고 고민 좀 했습니다. 3%입니다. 아까 오전 방송에서 막 얘기할 때 제가 깜짝 놀라면서 이거 뭐야 2%만 오르길래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 했는데 오늘 장중에 4% 이상까지 갔다가 3%까지 내려왔어요. 참 좋은 타이밍. CJ 오쇼핑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택배, 소비 심리 관련해서 홈쇼핑 주가 잘 가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5월 말부터 6월부터 잘 가고 있어요. 왜요? 소비 심리 자체가 개선이 되고 있는 거. 자,
이전에 말씀드렸죠? 5월 말부터 6월부터 해서 택배하는 그쪽 회사들, 뭐 한진이나 이런 쪽이 정신이 하나도 없대요. 정신이 너무 바빠가지고. 3분기 때 뭐 있습니까? 뭐 있어요? 4분기까지 연결되는 추석 같이 있잖아요. 많이 팔려요. CJ 오션뱅 같은 경우 또 뭐 있습니까? TV 채널 쪽에 매출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해외 모멘텀, 해외 쪽의 실적 굉장히 좋습니다. 또 하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수급가 추세를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수급입니다. 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CJ 오션뱅이요, 상장 주식 수가요 600만 주입니다. 600만 주예요. 시가총액은 어제 종가 기준으로 2조 2,406억입니다. 2조가 넘어요. 2조 2천억짜리 회사예요. 근데 상장 주식 수가 얼마? 600만 주. 이거 한번 제대로 분할하지 않을까요? 거래량 제고를 위해서. 거래량이 하루에 2만 주, 3만 주밖에, 오늘 3만 주 터졌잖아요. 자, 기간 계속 쌉니다. 계속 들어와요. 오늘 시장에서 누가 사주냐면은 외인들이 이렇게 많이 사주고 있어요. 기간이 오늘 안 사더라도 다시 들어올 거예요. 이거 보세요.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CJ 홈쇼핑 주가고요. 다음 뭐 GS 홈쇼핑 주가 보여드립니다. 자, 먼저 튀어갔어요. 이 두 친구의 주가는요, 큰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GS 홈쇼핑이고요. CJ 홈쇼핑 같이 움직여요. 그쵸? 같이 움직여요. 같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얘가 갔어요. 홈쇼핑 GS 갔는데 CJ가 왜 못 가요? 가야죠. 따라가야죠. 따라갈 거라고요. 그렇죠? 갈 겁니다. 자, 매수가 잡아드릴게요. 37만원에서요 37만 5천원 사이에 매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요 밴드가로 제가 잡아드릴게요. 현재가 부근인 거 아시면 되고요. 목표가는 40만원까지 보겠습니다. 네, 이게 40만원이 나중에 4만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진짜 날아갑니다. 자, 그리고 손절가 조금 제가 상세하게 잡았습니다. 이게 코스닥 종목이라서요 100원 단위로 움직여요. 30만원짜리가. 그래서 손절가가 35만 9천원. 천천히 보시고 매수하시면 돼요. 아셨죠? 내일 시장에서 살펴보시고 10% 또 매수하시면 됩니다. 비중을 제가 하나하나 늘려갈 테니까요. 여러분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CJ 홈쇼핑까지 말씀을 드려봤고요. 내일 오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마감까지 7분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1996선에서 마감이 예상되고요. 코스닥 지수는 561선에서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내일 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